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6년 1월 13일 화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47% 올라서 4692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코스피 잘 오르네요. 네, 4600대에서 좀 쉬어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기세는 거의 뭐 5000까지 이렇게 달려갈 그럴 기세 같습니다. 일단은 4600에서 살짝 주춤하는 것 같았는데 뭐 이 정도는 거의 뭐 횡보라고 볼 수도 없을 것 같고요. 며칠 그냥 조금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는가 싶더니만 다시 이렇게 달려버립니다. 일단은 어제 미국 증시부터 보시면 뭐 미국 증시는 지금 그렇게 좀 시원하지는 않아요. 어제도 오르기는 했는데 0.2% 정도 상승이니까 뭐 겨우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우가 5만을 앞두고 있고 S&P 500이 7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그 벤치마크 라운드 지수를 지금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종목들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는 금융주 하락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은행주라던가 카드사 종목들이 좀 하락을 했는데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자율 10% 제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좀 금융주는 좀 타격을 받을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대신에 뭐 다른 섹터들은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올랐고요. 뭐 몇몇 종목들 보면 월마트라던가 오라클 같은 회사는 3% 이상 상승을 했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종목마다 좀 갈리긴 했는데 브로드컴이랑 AMD가 2%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 일라이릴리, 존슨앤존슨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좀 올라가 줘야지 미국 증시도 좀 시원할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횡보입니다. 180달러대에서 지금 거의 몇 달째 횡보를 하고 있어가지고 엔비디아를 가지고서 지금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것 같습니다. 뭐 좋게 보는 분들은 엔비디아 다시 고점 돌파할 거다, 200불 넘을 거라고 이렇게 보는가 하면 지금 AI 랠리가 이제 좀 피곤하다, 이제 어느 정도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엔비디아가 확실히 190불만 가면 숏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떨어진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증시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반면에 아시아 증시가 굉장히 좋아요. 오늘 보면 우리도 좋았지만은 니케이도 3% 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니케이 같은 경우도 5만 포인트 넘어갔을 때 와, 이거 니케이 5만 포인트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오늘 고점 보면 거의 5만 4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니케이도 지금 굉장히 달려가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5,000포인트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서 뭐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 지금 4,700 가까이 되니까 5,000포인트 뭐 그렇게 멀지 않게 느껴집니다. 다만 지금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한 가지 걱정되는 게 환율입니다. 지금 환율 같은 경우는 두 나라 모두 자국 화폐가 약세예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오늘 1474원까지 올라가면서 환율이 계속해서 좀 약세로 가고 있고요. 엔화 같은 경우도 달러엔 같은 경우 지금 158엔, 159엔 그 정도 가까이 되어 가지고 지금 엔화도 굉장히 약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국 화폐가 약하다 보면 이제 국민들의 생활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려워지는데 반면에 또 수출 기업이나 이런 데는 뭐 경쟁력이 좀 살아나는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지금 주식시장은 환율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환율이 약하면 주가가 떨어졌는데 지금은 일본이랑 좀 동조화가 됐습니다. 오히려 환율 올라가는 게 주식에 지금 이제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약간 호재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회사들, 우리나라 지금 주식 시장을 이끄는 기업들이 워낙 이제 해외 매출이 많아가지고 이 반도체, 뭐 방산, 조선, 뭐 2차전지 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환율과 주가가 같이 오르는 그런 모습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요 종목들 보시면 일단은 오늘은 반도체는 쉬어갔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다른 섹터들이 이제 대거 다 올랐는데 일단은 현대차 보시면 오늘 10% 넘게 상승을 했고요. 현대모비스는 14%, 기아도 5% 상승을 하면서 현대차 그룹주 계속해서 좀 잘 나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도 좋았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5.7% 상승을 했고요. 2차전지도 오늘은 좋았는데 LG에너지솔루션 4%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LG화학이 6%대, 삼성 SDI가 8% 가까이 상승을 했고 포스코홀딩스는 14%나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2차전지이면서 동시에 이제 철강 쪽도 있어가지고 약간 지금 더 이렇게 선호가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네, 반도체가 쉬어가면 다른 섹터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좀 순환매가 조금씩 돌면서 상당히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형주만 오르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르지 못했고요. 네, 그래서 대형주 중에서 이제 수출 대형주죠.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이제 주요 기업 중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만 지금 살아남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제일 이제 중심이 될 거고, 거기다가 이제 자동차, 네, 2차 전지, 조선, 뭐 방산, 뭐 이 정도가 지금 주도를 하는 그런 지금 시장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확실히 반도체는 이제 좀 가격적인 그런 부담이 있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현대차 좀 못 올랐다고 하는데, 현대차가 최근 들어가지고 아주 급하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현대차도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싶긴 한데, 좀 뭐 반도체나 이런 회사들에 비해서는 워낙 가볍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매수세가 붙으면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이 800조가 넘고 하이닉스가 500조가 넘는데,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직 100조도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좀 크기는 많이 작은 그런 지금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오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그래도 좀 팔았어요. 네, 그래서 외국인이 올린 건 아니고 기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지수대에서는 또 약간씩 이렇게 팔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뭐 대량 매도라고까지는 볼 수가 없어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지금 걱정되는 수준은 아니긴 한데, 제일 좋은 거는 외국인이 들어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외국인이 같이 들어오면서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외국인이 좀 팔게 되면 뭔가 이제 좀 조정의 빌미가 생길 때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굉장히 이렇게 좀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